상호는 근데 진짜 상호는 아,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 아니 하나도 안 오글거림. 근데 얘는 뚝딱거리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자체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돼. 뭐지? 연예인 되려고 그런 건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보통 근데 그렇지.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취지가 자, 시작해봅시다. 78페이지부터 질문. 78페이지 질문. 숙제 다 했어? 아니, 진짜 하려면 내 컨디션이 너무 다 했어? 좋았어요. 약간 중간중간에 비어 있습니다. 유리민. 클리닉 프린트는? 중간중간 비어 있습니다. 야, 이거 숙제 열심히 해야 돼. 많이 해야 될 때도 이렇게 또 잘 안 해오니 왜. 죄송합니다. 일단 교재는 아픈 것도 질문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78페이지 다 질문. 8페이지 없어? 9페이지 473번 가볼게. 다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는 A는 0보다 큰 수다. A는 0보다 큰 수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라서 A가 0보다 크다고 했고 시작할까? 이게 지금 문제가 원하는 조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해달라. 그럼 이걸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서 지금 이렇게 둘 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질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이겠지. 맞지? 근데 그 상태에서 얘가 0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이거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랑 같은 거니까 일단 x축과의 교점이 2개가 나오려면 이런 모양은 아닌 것 같고 이 그래프가 얘처럼 생겼으면서 x축이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x축의 위치가 이쪽에 있으면 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거야? 네? 저희도 안 보여요. 아, 지우개? 없어요. 뭐야, 어디 갔어? 참나. 아니, 좀 꿈을 너무 재밌는 걸 꿔가지고 너무 꿈. 너무 내가- 잠에서 깨기가 싫어. 내가 죽인 꿈이었어. 중기? 내가 사람을 죽인. 봐봐. 내가 연애 프로그램에 나는 아니, 모르겠지. 그런데 이 풀이보다 뭐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놓고 풀는 게 바람직하려나 지금? 그래, 문제가 원하는 건 이 풀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이 녀석의 그래프 그릴 거야. 됐나? 네. 그래서 그래프는 도함수가 있어야지만 증감을 파악할 수 있어서 도함수 누구? 6x제곱 마이너스 6ax니까 6x로 묶어주면 이렇게 도함수가 만들어지는 거 맞을까? 네. 그럼 도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절편은 누구하고 누구? 0하고 a. 근데 a가 0보다 어떤 수? 큰 수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 있었던 거. 그럼 이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3차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텐데 그 fx의 그래프는 x가 0일 때, 그러니까 이게 y축이 되겠지. 그리고 y축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위치에 a라고 하는 양의 값이 존재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하게 그려지는 모양이 되는 거겠고, 그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지금 가능한 f의 모습이 될 텐데,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그래서 x축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이쪽에 x축이 있거나, 이게 첫 번째 가능한 경우, 아니면 x축이 이쪽에 있으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 그러니까 실근은 한 개, 두 개. 만약에 x축이 이 위치에 있다면 극소 쪽에서 교점 하나, 그 다음 이쪽에서 하나에서 두 개. 맞아? 그럼 첫 번째부터 해석해볼까? 첫 번째는 x축의 위치가 어디 있을 때를 말하는 거? 0. 누가 0이 되는 경우. X. 그 대값이 0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지. 극대값이 0이 돼야 그 극대 쪽에서 x축과 접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될 테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극대값 누구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그래서 F0이 F0이 누구야? 4A. 4A가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A는 누구다? 0이 나오면 된다.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었겠다, 그치? 문제가 원하는 A 값은 양수였기 때문에 얘 빼고 두 번째는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해준 조건이 3차 함수의 무슨 값이? 극소값이 0이 되는 경우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극소는 누구 넣었을 때야? A 넣었을 때야. A 넣은 거 얼마야?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4A가 이게 극소값이 되는 거 맞나? 네. F에다가 A를 넣은 게 극소값이니까 맞네요. 이게 0이 돼도 정답.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A 세제곱 넘겨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니까 A로 묶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4는 0. 지금 계산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네. 맞죠? 그래서 A는 몇 또는 몇? 0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2. 그 중에 양의 값만 선택을 해야 됐던 거라 최종 정답 A는 누구로? 2로 말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극소값이 0이 되면서 x축과의 교점이 극소가 되는 지점에서 한 개, 그리고 요 떨어지고 있는 과정 쪽에서 한 개 더, 그렇게 문제가 원하는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항상 그래프 가지고 풀겠다는 생각으로 이 도함수 파트 문제를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 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476번. 476번도 가볼까? 자, 얘가 오직 몇 개? 한 개의 근만 있대. 그리고 그 한 개의 근이 또 무슨 근이래? 양의 근이 나와야 된다. 오직 한 개의 양수근이 나와야 된답니다. 맞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0이 되는 방정식을 이 전체를 함수로 잡아서, 칠판 얘를 함수로 잡아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되게? 그리고 x축과 만날 때도 x가 양인 쪽에서 만나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맞아? 아까는 이 전체를 놓고 풀었지만 사실 선생님이 좋아하는 풀이는 아까도 이걸 이렇게 안 풀고 지금 풀고 있는 방법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는데 한번 이렇게 해봤어. 풀이는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풀 거냐? 지금 뭐 할 것 같아? 상수함을 넘길 거야. 그럼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거든.
이 남아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런 상수항이 남아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좀 더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y는으로, 여기를 y는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3차 함수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수 함수의 교점이 몇 개? 한 개라는 뜻으로 바꿔 해석하면 됩니다. 특히 그 교점의 위치는 y축의 오른쪽, 왼쪽. y축의 오른쪽. y축의 오른쪽에 x값이 부호가 보니까 양수니까 문제가 원하는 게 한 개만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양수분을 원하고 있는 거니까 교점이 한 개인데 그 교점의 위치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건 나중에 칠판 얘는 그려진 그래프 보면서 상수함수의 높낮이를 조절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는 거니까 핵심은 이 녀석의 그래프를 찾기 위한 노력. 도함수 누구죠?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럼 도함수는 암산 가능하려나? 도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절편은 누구하고 누구? 마이너스 3하고 1. 이게 지금 y'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됐어? 네. 그럼 여기 조금 좁지만 내가 여기다가 3차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y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기준은 누구하고 누구? 마이너스 3하고 1이야. 마이너스 3일 때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도함수의 보 누구? 도함수의 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의 왼쪽은 증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는 여기선 감소, 1보다 큰 쪽은 다시 플러스니까 증가. 맞니?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무슨 값을 가져야 하고? 극대값. 여기에 찍히게 될 점이 있는데 그게 극대가 되는 점이야. 그리고 1에서는 극수가 맞지? 계산 같이 할까? 마이너스 3부터 넣어볼래?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 나오나? 이거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54인가? 맞니? 네. 마이너스 3 넣으면 9, 6에 54인가? 네. 뭐야 왜 똑같아? 아 똑같겠구나. 그럼 요거만 넣겠네? 네. 마이너스 3 넣은 거 얼마야? 54겠다. 54는 너무 큰데? 이쯤이라고 하죠 뭐. 그래서 여기 됐니? 그 다음 1 넣었을 때 극소야. 1 넣은 건 2, 6, 마이너스 18이니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0, 내가 지금 이 정도를 54로 잡았으면 마이너스 10은 한 요 정도로 잡아도 되겠지? 네. 사실은 엄청 위에 있고 엄청 아래쪽에 있을 점들인데 그냥 이렇게만 합시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 극대 찍고 감소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내가 지금 상수항을 다 넘겼지? 그럼 여기는 1차항까지밖에 없는 거지? 네. 그럼 이 함수에다가 0 넣었을 때 나오는 y절편은 뭐가 나와야 돼? 영. 무조건 그게 이제 좀 더 편한 거야.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전환되면서 0,0 찍고 극소 갔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맞아? 네. 그럼 이제 지금 왼쪽에 남겨놓은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여기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높낮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가 볼게. y는 a가 생각보다 많이 밑에 있다면 만약에 여기가 a라서 y는 a라는 지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실근의 개수 몇 개? 한 개. 문제가 원하는 거 맞아. 하지만 그 실근이 무슨 근이야? 이 실근. 실근이라는 건 이 교점의 x좌표 말하는 거거든. 여기야 여기. 실근이 하나인 거 맞아. 하지만 그 근이 음수근이라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계속 가고 있다가 어디가 또 특별한 답이 나오느냐? 여기. A의 위치가 이 정도 된다면 A가 누구랑 같을 때? 마이너스 10이랑 같을 때는 실근의 개수 몇 개? 2개. 무슨 근 하나랑? 음수근 하나랑
중근 형태의 양수근 하나를 갖게 된다. 맞습니까? 조금 더 올려볼까? 조금 더 올리면 여기가 만약에 A의 위치다. 그러면 이때는 실근 몇 개? 3개. 음의 실근 하나와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실근. 맞니? 조금 더 올리면 A가 누가 될 때? A가 0이 될 때는 근의 조건이 어떻게 바뀝니까? 음근 하나와 양근 하나와 0 하나. 맞지? 그 다음 더 올라가면 A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 서로 다른 세 실근,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 다른 2개의 음의 실근과 1개의 양의 실근으로 구분이 되더라. 맞아 얘들아? 그러다가 더 올라가면 A가 누구의 크기와 같을 때? 54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음수 형태의 중근 하나와 양수근 하나로 만들어지게 돼. 그리고 그게 더 올라가면 A가 그것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실근 몇 개? 1개. 그 실근이 무슨 근? 양수근. 바로 문제가 원하는 A의 위치가 문제가 원하고 있는 A의 위치가 바로 이쯤이 된다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맞아? 그 A의 위치가 누구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였어? 54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 그래서 정답이야. 54보다 크다. 54 초과가 정답이라고 말을 했어야 된다. 근데 질문은 그걸 만족하는 정수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누가 정답이겠어요? 55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필기 부탁할게. 수투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만 조금만 잘 익혀주면 우리 수원에서 했던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이거보다 좀 괜찮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 분명히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미분보다 특히 적분 이런 쪽을 더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문제를 푸는 능력 자체는 수1보다 수2에서 조금 더 높여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푸는 방법이 뭐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이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7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479. 몇 번? 479. 지수는? 8번. 8번, 9번 두 문제 다 가볼까? 78번부터 가볼게. 두 함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3개의 점. 그럼 이걸 적어볼까? 3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교점이 몇 개나 되죠? 네. 교점 구할 때 어떻게 하지? 함수끼리 연립하죠. 그거부터 적을게. 478번 3차 함수식과 또 2차 함수네? 2차 함수에 지금 이거 두 함수 연립한 거 봤지? 네. 이게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고?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이거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었어. 근데 이 방정식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은 똑같은 방정식이지만 보기 좋게 6x제곱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3x제곱 9x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9x.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대로 갈게. k는 나 차라리 이쪽으로 넘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 됐니? 그럼 물어보자. 확인해보고 대답해봐. 처음에 있던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 같은 방정식이야 다른 방정식이야? 같은 방정식이야. 그럼 얘도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3개 나와야 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풀 거냐? 왼쪽에 남아있는 식을 함수로, 오른쪽에 남아있는 식을 함수로.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된다. 잘 봐. 문제가 처음에 두 함수의 교점이 3개라고 했어. 그래서 그 교점이 3개인 걸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답이 3개가 나오도록 식을 만들었지.
근데 그 방정식을 살짝 모양을 바꿔서 같은 모양의 방정식이지만 살짝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달라진 형태로 정리를 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바꾼 거야.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478번 봐. 문제에 나와 있는 처음에 있던 함수는 3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이 3개라는 거 맞아? 네. 그 말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이 3개라는 말이 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함수가 달라졌는데 같은 게 맞나요? 맞아. 같은 거예요. 됐니, 얘들아? 네. 응. 그래서 이제도 또 이거 좀 이따가 높낮이 조절해주면 그만인 거고 여기에 목숨 걸면 돼. 도함수 누구?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절편 누구하고 누구지? 아니, 암산을 하지 말자. 이거는 도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될 거고 절편은 3과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뜻이었겠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도록 하자고. 기준은 마이너스 1일 때와 3일 때. 마이너스일 때 무슨 것 가져야 돼? 극대값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떨어질 거라 여기에 찍히는 점이 극대가 되는 점, 이쪽 어딘가에 찍히는 점이 극소가 되는 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오게?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3. 합쳐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9 빼기 4니까 얼마예요?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쯤이라고 하자 그냥. 여기가 극대가 되는 점. 3 넣은 거 해볼까? 3 넣으면 27이지? 3 넣으면 마이너스 27이고 그럼 이것만 남을 거니까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27. 잠깐만 이거 좀 더 낮추자. 그럼 마이너스 27이면 이게 극소가 되는 점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할게. 나 상수 싹 다 넘겼어. 만약에 K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상수까지 있었으면 선생님 그 상수조차도 넘기는 걸 좋아해. 그럼 그렇게 남은 녀석은 X를 갖고 있는 한글만 남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Y절편은 누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0,0 찍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블록 전환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된다는 얘기겠지. 맞습니까? 네. 사실 그래도 모양 좀 잘못 그려졌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과 이렇게 지금 분명히 이 어딘가에 위본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있는 거 맞아? 그 전환되는 순간이 얘와 얘 정확하게 어디라고 그랬어? 가운데 지점이라고 얘기했거든. 지금 그리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는데 요렇게 생긴 모양과 요렇게 생긴 모양이 사실은 같았어야 돼. 지금 문제풀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에다가 이제 상수함수 누구를?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을 또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볼게. y는 마이너스 k가 생각보다 밑에 있다면 하나의 실근, 조금 더 올라오면 중근 하나 포함한 2개의 실근, 더 올라오면 몇 개의 실근? 3개의 실근. 그러다가 더 올라가면 다시 중근을 포함한 2개의 실근, 더 올라가면 실근의 개수는 다시 1개로 줄어들게 되죠. 잠깐만. 478번. 이거 양근, 음근에 대한 얘기 없었지?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봐. 이렇게 3개. 하나랑 양 2개. 양 하나, 하나, 영 하나. 2개랑 양 하나. 이 정도는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3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정답이 될 수 있는 교점이 3개가 되는 직선의 정체는 바로 요 녀석이었던 거 맞아? 네. 이게 누구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7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죠? 5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야. 누가? 그래서 K가 아니야. 마이너스 K입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7보다는 위쪽에 그리고 극대의 값이었던 5보다는 아래쪽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7보다 작다. 부호 바꾸지만 부등호 방향까지 바꿔서 정답을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됐니? 저게 정답이 되겠네요. 479번 바로 이어서 갈게. 이건 몇 개의 점에서? 한 개의 점에서. 한 개의 점이라는 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한 개라는 뜻이니까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 한 개만 나와야 된다. 또 할 거야? 그러면 같은 유형인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연습하자고. 연립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가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이게 뭘 구하는 방정식? 교점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 맞지? 네. 함수끼리 연립해서 만들어낸 방정식은 그 어떤 함수들이 만나게 되는 점의 무슨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라고? x좌표 구하는 방정식이야. 그런데 문제가 교점이 몇 개 나야 된다 그랬어? 한 개. 그럼 이 방정식도 x값이 몇 개만 나와야 돼? 무조건 한 개의 실근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근데 저렇게 푸는 것보다 어떻게 하자고? 3차 함수 넘겨주고 나머지 그래프가 웬만하면 x축과 평행한 상수함수가 될 수 있도록 상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기자는 얘기야. 그럼 넘긴 거 불러볼래? 이거 이쪽으로 넘길까? 아니면 그냥 K만 넘겨놓고 여기 있는 2차식을 왼쪽으로 넘길까? 상관없는데 뭐 하고 싶어? 3차 함계수 부호 음수로 냅두는 거 귀찮은 사람 선생님 같으면 이걸 넘길 건데 3차 함계수의 부호가 음수인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맞다시. 이게 상관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넘겨도 되는 거겠죠. 우리 최고차 계수의 부호가 음수인 것도 많이 그려보지 않았으니까 이거 한번 넘겨볼게. 넘기면 몇 x제곱? 그리고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3차 함수와 이쪽에서 만들어질 상수함수 3차 함수와 상수함수 간에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교점이 반드시 한 개만 나와야 된다. 그럼 또 우리 이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바로 가야지. 도함수 누구?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되는 거 맞고? 아니? 이거 어디로 불러? 위로 불러. 절편 누구 나올까? 이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거든. 나는 최고차계수 음수면 인수분해하는 속도가 확연하게 느려져. 선생님은 그래. 계속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거를 피하는 계산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음수가 나오게 되면 인수분해가 잘 안 돼. 잘 안 된다기보다 암산으로 잘 안 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x랑 x 분리할 수 있는 거 맞지? 여기 어떻게 분리해야 돼? 1 어디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나? 풀풀이야 마마야? 마마로 가야 되는 거 맞니? 그래야 3x랑 마이너스 x가 돼서 2x가 될 테니까. 그럼 위쪽에서 나온 절편 누구? 마이너스 3분의 1. 아래쪽에서 나온 절편 누구? 그래서 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됐니 얘들아? 그럼 이제 이거 바탕으로 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볼게. 기준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라. 그리고 1일 때. 1이면 요거에 한 3배 정도 될 테니까 이쯤 되겠네요. 부호는 마플 마니까 감, 증, 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맞니?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넣은 게 극소값, 1 넣은 게 극대값이 되는 거겠네?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넣어볼까?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27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9분의 1 맞습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다각관계 얼마인가? 마이너스 27분의 5 어딘가에 마이너스 27분의 5라고 하는 답이 찍힐 건데 이게 무슨 값이다? 극소값이다. 그 다음 누구 나오지?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1 넣어주면 1 나오겠네. 1 넣어주면 1 나오겠어요. 여기가 극백값. 당연히 상수항 모조리 다 넘겼으니까 원점 지나가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유지가 될 거고, 그것도 또 이상하게 그려지네. 아무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지. 맞아 얘들아? 이 상태에서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나오도록? 한 개가 나오려면 이쯤에 있어야 되는 거 맞니? 네. 아니면 이쯤에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네. 그래서 정답은 두 가지로 보면 되겠네. k는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27분의 5보다는 어느 쪽에 있던가? 작은 쪽에 있던가? 아니면 k는 차라리 누구보다는 1보다는 위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있을 때도 교점은 한 개만 나올 거고 이쪽에 존재할 때도 교점은 한 개만 나올 거야.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였겠죠. 근데 무슨 수? 자연수. 자연수면 여기 음수 쪽에 없을 테고 1보다 큰 수 쪽에 있겠네. 1보다 큰 것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누구? 2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뜻이었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필기 부탁할게. 윤호는 과제 잘했니? 클린 프린트 다 했어? 하긴 했어? 뭐라고? 선생님 월요일날 집에 가자마자 시작한 사람. 저는 했는데 그냥 1, 2, 3일 들어가서 화요일에 병원 갔다 그 하루를 그냥 날려먹었어요. 무슨 병원? 무슨 병원? 내과예요. 감기? 냉방병? 내과 갔는데 뭐 때문에 간 건데? 그냥 문제가 있어요. 네. 미리 월요일 바로 시작 안 했어? 네. 미리도 안 했고? 아니 피곤한 건 아는데 월요일날 바로 했었어야 돼. 그래야 또 이따가 클린 시간에 또 열심히 푼 것들 질문하지. 보기만 했다는 것도 뭐야? 눈으로 보기만 했다는 거야? 윤우야? 그 순둥이처럼 웃지 마! 맘 약해지게. 자, 계속 갑시다. 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그럼 넘어가 볼까? 80페이지 질문 483번. 483 먼저 하고 질문 다시 받아볼게. fx 몇 차 함수? 4차 함수, gx 3차 함수. 그런데 두 번째 줄 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맞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f의 그래프가 g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는 뜻, 맞지? 좋아.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4차 함수식이 2차, 3차 함수식보다 크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맞아?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성립해야 된다. 언제 성립해야 된다? 모든,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지금 문제가 조건을 내건 거죠. 맞아 얘들아? 그럼 이것도 이 상태에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3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4차 함수의 그래프가
3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게. 3차보다 4차가 위에, 3차보다 4차가 위에 모든 순간에서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길 바라고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 상황을 이제 만들 건데 지금처럼 4차가 3차보다 위에 있는 걸 비교하는 것보다 이걸 적절히 이해함을 통해서 4차가 어떤 x축과 평행한 직선보다 위에 있도록 비교해주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야? 이항부터 할 거야. 됐니? 이항하자. 이항하면 x의 4제곱 더하 뭐야 이거? 3차가 날아가는 거지? 그럼 누구만 남는 거야? 마이너스 4x만 남는 거 맞니? 1 남겨도 되지만 선생님의 버릇대로라면 1조차도 나는 넘기는 걸 좋아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여기에 4차 함수, 여기는 상수 함수. 됐어요? 그럼 그 전에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은 같은 부등식, 다른 부등식? 같은 부등식이니까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얘가 얘보다 항상 위, 얘가 항상 아래. 근데 이렇게 적는 건 맞는 말 틀린 말? 사실은 틀린 말. 모두 허락된다고 그랬어? 같은 것도 허락된다고 했으니까 적절한 단어는 뭘까? 항상 위 또는 같은? 뭐 이렇게 적어야 되나? 우리나라 말로 전달은 좀 잘 안 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 그냥 계속 위에만 있던가 위에 있지 않더라도 같은 위치까지 떨어지는 것만 허락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문제 이제 누구 열심히 그리려고 준비해야 돼? 좌측에 있는 4차 함수의 그래프 열심히 그리려고 노력해야 될 거야. 또 함수 누구예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습니까? 도함수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 맞니? 네. 그럼 우리 이거 0 되는 것부터 찾아봐야 되나? 3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는 굳이 막 우리가 열심히 풀지 않아도 절편이 누구인지 웬만하면 암산이 잘 되거든. 그래서 그런 절편들 찍고 최고점 계수 양수면 아볼, 최고점 계수면 음수면 위볼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런데 3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x축과 만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래프의 모양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방정식을 2차 함수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 풀 거야. 얘 인수분해 어떻게 돼? 여기서 답 누구? 1. 여기서 답 누구? 답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답 누구? 선생님이 원하는 답. 여기서 나온 답 누구? 허근.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실수는 누구밖에 없다? 1밖에 없다. 그래서 얘들아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y' 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냥 이렇게 밖에 그려지지 않게 된다. 맞잖아? 그래 얘들아. 맞지? 됐니? 선생님 이거 말고 이런 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긴 것도 실근 하나만 있는 걸 텐데요? 이렇게 생긴 가능성이 있나 없나? 있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리는 건 누구의 그래프지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야. 도함수의 그래프는 핵심이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면 어떻고 이런 모양이면 어때? 1의 왼쪽은 뭐가 되는 거고 감소하는 거고, 그 감소하는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고 이렇게 생기면 어떠냐 이거야.
그 이후에 증가하는 건 다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도 증가하는 건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테니까 4차 함수의 모양은 살짝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을 거고 오른쪽은 증가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도함수를 0이 되게 해주는 값이 1만 발견됐다고 해서 그 1 가지고 그려야 되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거일지 아니면 극소 지나고 올라가는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게 1인 건지 아니면 극대를 가는 방향에서 이미 1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됐니? 그래서 자 도함수 찾았으니까 이제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러 가야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1을 기준으로 해서 1의 왼쪽은 무슨 상태? 1의 왼쪽은 무슨 상태? 감소 상태. 오른쪽은 무슨 상태? 증가 상태. 다시 말할게. 실제 여기서 내가 몇 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거야?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들아 그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는 정말 정확하게 그려봐야 알겠지만 지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려야 될 4차 함수가 여기 좀 이따 비교하게 될 3차 함수보다 위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값이 중요한 거야 실제로. 맞지? 이해돼? 그래서 모양 크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럼 1 넣었을 때 무슨 값 나오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극소값이 여기에서 찍히게 될 점이 극소값이야. 맞아? 그럼 1 넣어볼게. 4차 함수 1 넣은 거 얼마 나와? 1 넣은 거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맞니? 이 점 지나간다 4차 함수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어디로 물러고 미안 헛소리가. 이게 무슨 값이라고? 극소값. 그러니까 왼쪽 떨어지고 있고 오른쪽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 상수 다 넘겼잖아. 무조건 y축과의 교점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 0,0 여기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요 정도 지나가는 모양으로 극소 찍고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그리고 마음대로 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맞아? 아니면 난 이쪽을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든가 말든가. 나 신경 안 쓸 테니까. 몇 번을 말해도 중요한 건 여기야.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4차 함수 그래프 그렸으니까 마지막 남은 상수함수. 이 상수함수가 그려져 있는 4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정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 더 아래로 가던가. 만약에 올라가고 싶다면 어디까지는 허락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는 허락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겠지. 이해돼? 상수함수의 값이 누구였어? 마케 마1이었죠. 그게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3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K는 누구 이상? 2 이상을 최종 정답으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찾는 거니까 지금은 2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요것도 필기 부탁할게. 그리고 아까 뭐 3차, 지금은 4차 하고 있지만 푸는 방법은 전혀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느껴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익혀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물론 이게 조금 먼 얘기긴 하겠지만 기말고사 범위긴 하지만 잘 기억해놔. 선생님이랑 다시 복습하는 순간 오면 그 실력 그대로 또 발현될 수 있게. 슬슬 또 피곤해지려고 하는가? 잠깐 쉴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수고들 했어. 조금만 더 힘내자. 80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484번 가볼게. 484번은 조금 다른 게 이제 구간이 있구나. 이번엔 이 구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지금 이 내용이 항상 성립하게 해달래. 그럼 또 그래프로 갈 건데 이항부터 하자. K를 좌면으로 넘길게요. 됐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왼쪽 3차 함수와 오른쪽 상수 함수 사이에 얘가 항상 성립을 했으니까 얘가 항상, 이젠 정말 그냥 이 단어 쓰면 되겠네. 항상 위에 있으면 되는 거겠지. 등호가 없으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상수 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에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요것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아까는 위에 있어야 되는 그래프 다 그린 다음에 상수 함수 가지고 비교했다면 이제는 이 위에 있어야 되는 그래프를 이 범위에서만 그리는 거지. 다른 데는 다 필요 없고 이 범위에서만큼이라도 이게 성립하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것만 추가해주면 나머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도함수 누구? 3x의 제곱 플러스 12x인가? 그럼 3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4. 아, 아닌데? 미분이 안 끝났지? 미안. 3x의 제곱 플러스 몇 x? 12x 마이너스 15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거 도함수 어렵지 않네요.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절편 두 개는 누구하고 누구 나오지? 마이너스 5하고 1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잠깐만. 기준이 마이너스 5하고 1이니까 시작하자. 계속 똑같은 얘기.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5와 1 사이사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하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5에서 극대값 1에서 극소값 갖게 되는 거겠어. 먼저 극대값부터 찾아볼게요. 극대값 마이너스 5 넣어주면 얼마?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5 넣어주면 얼마? 25 곱하기 6이 얼마지? 25 곱하기 6이 150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5 넣어주면? 75. 이것도 상당히 큰 수네. 여기에 25지, 그치? 그럼 100인가? 이쯤을 100이라 칩시다. 이게 극대값. 1 넣었을 때는 얼마 나와?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8?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면 한 2쯤 정도라고 해도 되겠네. 요게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극소값이 되는 거겠어. 됐죠?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극대 찍고, 그리고 감소로 가다가 전환되면서 원점 찍고 극소 찍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으로
3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 같아. 그렇겠지 얘들아? 근데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야. 이건 생각해봐. 이렇게 다 그리면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보다 3차함수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3차함수가 계속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아무리 마이너스 k가 밑에서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걔보다 더 아래에 있는 3차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가 구간을 준 거거든. 어디와 어디 사이만 그려라? 마이너스 4와 1이면 여기 전까지도 그리면 되겠네? 이거 괜히 계산 괜히 했다. 필요도 없는 값인데. 필요한 값을 누구 넣었을 때 값을 필요했던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4 넣으면 16 곱하기 6이니까 96인가? 16 곱하기 6. 96. 마이너스 4 넣으면 플러스 60인가요? 그리고 요거 두 개 계산한 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가 96 넣으면 92. 마이너스 4 넣으면 그때의 y값이 92.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4도 비어있는 점, 1 넣었을 때도 비어있는 점, 그리고 그 사이만 실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준 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라는 얘기인 거겠지. 맞아? 지금 비교해야 되는 건 하얀색 전체 그래프야, 빨간색 부분 그래프야? 빨간색 부분 그래프만 이용해 주면 돼. 하얀색 없는 거야 이제. 그게 마지막. 이 상수함수보다 지금 부분적으로 그려낸 빨간색 그래프가 얘보다 어디 있으면 된다? 아래. 얘가 어디 있으면 된다? 위에 있으면 된다. 그럼 얘가 아래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보다 아래쪽에서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이 그려지면 되는 거 맞을까요? 네.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k는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8보다는 대답 잘해야 돼. 마이너스 8보다 어디 있으면 된다? 아래에 있으면 된다가 정답일까? 같거나 아래가 정답일까? 같거나. 여기 채워져 있는 점이야? 비어있는 점이야? 비어있는. 비어있는 점이 맞다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과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채워져 있는 점이면 같은 점이 존재하니까 등호가 없기 때문에 틀리겠지만 이거 비어있는 점 맞지? 비어있는 점이 맞다는 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빨간 그래프는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가져 안 가져? 마이너스 8보다 어떤 애들만 갖는 거지? 큰 애들만 갖는 거니까 파란색 직선의 위치는 마이너스 8까지 올라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도 좋지만 같은 것까지도 허락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k는 8 이상이라고 대답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죠. 등호가 들어가야지만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것 같고 필기 부탁할게요. 다른 파트보다도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풀고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 갖추기에 더할 래 없이 좋을 것 같으니까 복습들 잘해. 이따가 클릭 문제에서도 똑같이 문제 푸는 연습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질문? 80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네. 80페이지 괜찮겠어? 넘어간다 그러면? 현준 수저 어디까지 냈니 근데? 끝까지 냈나? 네. 84페이지 508까지 다 냈어? 네. 81페이지 질문 488번 가볼게. 488번. x-2 이하 여기만 쓸 수 있나 보네. 신경 쓰도록 하자고. 그 다음 모양 정리해야지. x의 세제곱 그 다음 x의 세제곱 다음 플러스 3x제곱이라고 부를까? 그 다음 넘길 거 없는 거 같은데 그치? k만 14가 있는 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어. 자 이렇게 만든 부등식
같은 부등식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말하길 이게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러면 이쪽에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 직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얘가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또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야지. 같이 도함수 누구? 3x제곱 플러스 6x니까 3x를 묶어주면 x 플러스 2 이렇게 묶이는 거 맞나? 그럼 절편은 누구하고 누구? 0하고 마이너스. 이제 바로 그냥 함수의 그래프 그리러 가자. 도함수 없어도 될 것 같아 이제. 0하고 마이너스 2가 기준인가? 마이너스 2에서 무슨 값 가져야 되지? 그때 이거 이제 안 그렸어. 아까까지 계속 그렸는데 풀만 풀이니까 여기 극대, 여기는 극소되는 거 맞겠지? 그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속도를 갖춰낼 수 있도록 하자. 마이너스 2에서 극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얼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넣으면 12 그럼 얼마? 4 이게 극대값. 0 넣으면 얼마죠? 0. 그래서 그래프는 극대 찍고 극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이게 지금 좌변에 있는 3차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근데 그 그래프를 어디부터만 그린다고? 마이너스 2 이하만 그릴 거라니까.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문제 풀 때 사용해야 되는 그래프가 전체 그래프가 아니라 빨간 그래프만 보고 푸는 거야. 빨간색만 그래프가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아래에 있으면 된다? 14-k를 y값으로 하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으면 된다. 그럼 얘 어디 있어야 되겠어? 이 빨간 거보다 위쪽. 이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 맞을까요? 여기가 14-k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따라서 14-k는 누구보다? 제일 높은 값 4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지금은 크다지. 맞지? 절대 같으면 안 돼. 등호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이 위치까지 내려오게 되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얘랑 같은 순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등호가 없는 부등식에서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K는 작다. 누구보다? 10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488번이었지? K값 범위니까 이것도 10보다 작다를 답으로 말해주면 되겠고, 간단하게 필기 한 번 더 부탁할게요. 시작해볼까? 또 질문. 492번? 495번. 세 칸짜리 문제 있네. 490번 좋다.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 490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명심. 조금 이따 그래프 그린 다음에 여기에 맞게 잘라줄 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등식 0 이상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52 이렇게 된 거 맞나? 이것도 그래프 그릴 건데 누구 넘길까? k 넘기는 게 선생님의 풀이 방법이야.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길 바래. k 넘기자. 넘기면 얼마?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k,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에 보고 있는 부등식과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낸 부등식 같은 부등식이게 다른 부등식이게? 같은 부등식이에요. 다른 부등식 아닙니다. 맞지? 마이너스 k를 동시에 넘긴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부등식이 연립부등식이야. 이거 한번 풀어야 되고 그 다음 이거 한 번 더 풀어서 공통된 범위 찾아야 되는 거였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 부등식 풀 때 내가 여기 있던 k를 넘기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이쪽 부등식 풀 때 여기 있던 k를 이쪽으로 넘겨서 풀겠다고 하는 거 말릴 사람 없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지. 그럼 세함수 이거 따로 기록해야겠네. y는 마이너스 k, y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y는 50 마이너스 k. 요 세 개 함수 가지고 비교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부등호 방향에 맞게 주어진 범위에서만큼은 얘가 어디에 있고? 가장 아래. 얘가 가장 위에. 맞습니까? 됐니? 그리고 얘가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요거부터 가보자. 도함수 누구? 6x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되려나? 절편 풀마 1인가요? 풀마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 가질 거고? 극대값 가질 거고 1에서 극소값 가질 거야. 그래서 그려볼게. 마이너스 1에서 찍힌 점이 극대값, 1에서 찍히게 된 점이 극소값. 극대값 찾으러 갈게. 마이너스 1로 뭐 얼마?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4. 마이너스 1 넣으면 3가? 네. 오케이. 극대값 찍었고 1 넣으면 얼마? 1 넣으면 마이너스 하니? 그래서 극소값 찍었고 됐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렇게 증가하다가 극대 찍고 상수항 다 넘겼으니까 극소값 향해 가는 길 중간에 원점 통과하고 극소 찍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만들어주면 되겠어. 근데 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었지? 누구부터 누구까지만 그리게 돼 있었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럼 답 하나 더 찾아야 되겠다. 누구 넣었을 때 얘가? 3 넣었을 때 얘가 3 넣었을 때 54 빼기 18인가? 54 빼기 18이 얼마야? 36인가요? 네. 아. 잠깐만. 이쯤을 3이라 하고 요 점을 우리 요 정도 높이를 그냥 36이라 가정합시다. 됐니? 그럼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극소 찍고 y값 36까지 올라가는 요 빨간 그래프가 있는 거다. 이제 이 36 올라가는 그래프가 없는 거고 극대 지점의 왼쪽 부분 없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누구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k. 그럼 마이너스 k는 어디 써야 돼? 마이너스 k는 어디 써야 되니?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 네. 이게 마이너스 k 맞습니까? 그 마이너스 k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어때야 한다? 그렇지. 아까 문제 뭐래? 같은 것도 허락한다며. 그러니까 얘가 극소랑 만나는 것까지 허락이 된다는 얘기니까 작은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것도 되는 거 맞겠어? 그래서 k는 일단 기본적으로 5 이상 4 이상 지켜주셔야 하겠고요. 근데 우리 풀고 있는 거 연립부등식이었던가?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쪽도 지켜야 되거든. 상수함수 누가? 50-k가 지금 그려낸 빨간 그래프의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위쪽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50-k라고 하는 직선이 존재해야 되는 거 맞니? 그건 누구보다 위쪽에? 36보다 위쪽에. 같은 거 돼야 안 돼?
당연히 같은 거 또 되겠죠. 여기 등호 있었으니까. 맞지? 그래서 K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14보다 작거나 같다. 연립분식이었기 때문에 둘 다 지키는 공통범위. 최종 정답 누구부터 누구까지만? 4부터 14까지 돼야, 정리할게. 이 범위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야 중간에 껴있는 3차 함수가 왼쪽보다는 같거나 위에 있고 오른쪽보다는 작거나 아래에 있다. 맞습니까? 같거나 아래에 있다. 주어진 범위에서만큼은. 정수의 개수니까 4부터 14까지는 몇 개? 11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것도 풀기 천천히 부탁할게. 확실히 지금까지 풀었던 방법이랑 비슷한 문제도 맞지만 난이도 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높아 보이는 느낌은 맞네. 근데 그 정도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 이거 안 눌렀지? 눌렀다. 오. 나이스. 81페이지 질문 더. 자, 그럼 마지막 속도가 속도 남았네. 시간으로 누구를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맞지? 네. 그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속력.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 그지? 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맞지? 그래서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 그걸 한 번 더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 근데 그것처럼 빠르게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시간으로 미분하는 게 위치가 아니라 길이, 넓이, 부피를 시간으로 표현할 때는, 그걸 미분했을 때는 속도 개념은 맞지만 속도라는 말을 못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니? 네. 좋아. 그거 가지고 문제 풀 거야. 82페이지 질문 494번 가볼까요? 자,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위치가, XP가 뭐냐? 시간에 대한 P의 위치. 그 위치가 자, T에다가 0 넣으면 얼마 나오지? 0 나와. 그게 무슨 말이야? T에다 0이라는 건 출발 전이라는 얘기지. 출발 전에 점P는 어디 있었다? 0의 위치에 있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볼게. T에다가 2를 넣어서 내 마음대로 계산할게. T에다가 2 넣었더니 마이너스 5가 나왔어. 무슨 뜻이야?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왔다면 그건 무슨 의미지? 2초 후에 점 P에는 어디에 가 있다? 마이너스 5의 위치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시간만 넣어주면 위치가 나오는 함수가 만들어진 거야. 또 Q의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네. 자, 이제 질문. 두 점 PQ의 뭐가? 속도가 뭐하는? 속도는 시간으로 누구를? 위치를 뭐 해주면 된다? 미분해주면 된다. 그럼 가자. 이거 이용해서 점 P의 속도는 얼마?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오케이? 다시 한번 확인할게. 여기다가 시간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고? 점 P의 그 시간에서의 위치가 나와. 여기다가 해당 시간 집어넣으면 뭐 나오게? 그 순간에 점 P가 움직이고 있는 빠르기, 속도가 나오게 돼. 맞아? Q의 속도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가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두 물체의 뭐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럼 먼저 이거부터 찾아야지 우리. 속도 같아지는 거 찾아달라면 요거 두 개 같아지면 되는 거잖아. 맞지? 맞니? 그럼 여기다가 풀까? 2하면 얼마?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는 0 되는 거 맞고, 그럼 약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되는 거 맞고, t는 몇 또는 몇 나와야 되지?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근데 t가 뭐였어? 시간이야. 그럼 시간에 대한 답으로서 어울리는 건 3하고 마이너스 1 둘 다 되는 거야? 하나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시간은 없잖아. 그래서 언제 속도가 같아진다? 3초가 되는 순간. 3초가 되는 순간 이 물체의 속도는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맞니? 네. 근데 질문은 뭐였지? 그 순간에 거리. 두 점 사이에 거리 묻는 문제 아니었어? 얘들아, 거리하려면 두 점의 위치를 빼야 되겠네. 위치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위치가 나오는 거야? 위에다가 이걸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점 P는 어디 있고 점 Q는 어디인지 알아야 두 점 사이 거리를 찾을 거잖아. 맞니? 네. 그래서 점 P의 위치는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 3 집어넣으면 얼마? 9.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3가? 저는 계산한 거 맞니? 네. 맞아? 네네. 이게 무슨 뜻이라고? X. 여기 수직선이 있어. 처음에 원점이 있었거든. 점 PQ 전부 다. 맞지? 네. 그런데 3초가 되면 3초를 넣어봤더니 점 P가 어디가 있느냐? 여기가 있었던 거야. 여기 처음에 막 움직이다가 3초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초가 되면 여기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3초 후에 P의 위치. 맞아? 네. 그 다음 3초 후에 Q의 위치는 여기다 3 넣어주면 되겠네. 요거 3 넣어주면 얼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8. 3 넣어주면 플러스 9. 3 넣어주면 12. 12. 21에서 18 빼가니까 얼마지? 3 되겠죠. 맞습니까? 네. 점 Q는 어디 있다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는 모르겠어. 뭐 그것도 맘먹고 찾아보려면 속도 그래프 이용해서 얘가 어떤 때까지 전진하고 어떨 때는 후진하고 뭐 그런 거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3초가 되는 순간에 위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Q가 여기에 T가 있었다는 얘기였던 거죠. 아니 얘들아? 네. 마지막 질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 27이라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어. 이게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면 두 점 사이 거리. 우리 고1 때 배웠던 거. 두 점 사이 거리가 솔직히 고1 때 배우는 내용이었을지 중학교 때 수식사 배우면서 배웠던 내용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고1 때도 배웠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었던 거지.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493번. 493번도 가볼게. 갑시다. 원점 출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또 나왔네. 위치 나왔습니다. 위치가 누구냐? 위치가 누구냐?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6. 여기다 시간만 넣어주면 뭐 나온다고? 위치 나온다. 출발 전 한번 확인해 볼까? 0 넣어주면 어디가 있어? 0. 그래서 문제가 말하기를 어디 출발을 했어? 원점. 그래서 원점 출발이 맞아. 맞지? 네. 원점 출발이 맞습니다. 이때 0초부터 5초까지 해서 점 P 속력의 최대값은 누구의 최대값? 속력. 속력 어떻게 구하는 거지? 속도에다 절대. 속력은 점 P의 속도의 절대값. 맞습니까? 네. 맞니? 네. 속력은 양의 값, 음의 값 없어. 전부 다 양의 값이야. 맞지? 그럼 속도가 누군데? T의 속도 미분해봐.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6 이게 속도고 여기에 절대값으로 속력되는 거 맞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만 그리면 되잖아. 그래프 그리는 거 뭐 어렵지도 않아요. 하자. 그래프 그려볼게. 여기 시간 여기는 속도. 선생님 요거 먼저 그릴 거야? 속도부터 몇 차 함수? 2차 함수 꼭지점 구해볼까? 지금은 절편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맞아? 네. 그럼 이거 t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2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꼭지점이 몇 컴마 몇? 4 컴마 마이너스 22. 잠깐만 기다려줘. 여기서 이제 아볼이지? 거기다가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6이니까 한 이쯤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 맞을까요? 네. 나 여기 그릴 거야 안 그릴 거야? 안 그릴 거야. 시간이 음의 시간 없잖아.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시간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y축 포함한 오른쪽만 그려줘야 된다. 사실 잊지 말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꼭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네. 이게 누구의 그래프? 속도의 그래프. 그럼 물어볼게. 질판. 요 0, 마이너스 6의 의미 뭐죠? 시작할 때 얘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시작은 원점에 있었던 거 맞아, 그치? 근데 시작할 때 속도가 얼마나 되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딱 멈춰 있다가 출발했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얘는 속도가 얼마였던 상태? 마이너스 6이었던 상태야. 이미 뒤로 가고 있는 상태였던 거야. 맞아? 출발 전부터 뒤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 이해돼? 네. 선생님 설명해볼게. 여기가 원점이야. 여기가 원점이야. 이 물체는 처음에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 이쯤에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뒤로 오고 있는데 딱 여기 오는 순간 출발! 이렇게 했던 거겠지.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야. 맞아? 얼마의 빠르기로? 1초마다 몇 미터를 가는 빠르기? 마이너스 6m를 가는 빠르기로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 맞아? 근데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작아져. 처음에는 초당 6m씩 뒤로 간다면 4초가 되면 초당 몇 미터? 초당 마이너스 22m를 가는 빠르기로 뒤로 가게 돼. 점점 뒤로 가는 속도가 어땠다는 얘기인가? 빨라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빨라진다고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속도도 부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빨라지고 있는 건 맞지만 속도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마이너스 6에서 마7, 마8, 마9, 마10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거 맞죠? 맞아? 됐니? 여러분들 아직 뭐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없겠지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어디로 가고 있는 중 지금? 뒤로 가고 있는 중. 뒤로 갈 때 뭐 하고 있는 거게? 엑셀 밟고 있는 거게?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게? 엑셀을 밟고 있는 게. 뒤로 후진기어 놓고 엑셀을 꼭 밟아버려.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가는 속도 어떻게 되고 있는 중? 빨라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다가 지금 이 문제 푸는 거랑 관련 없는 거지만 설명 들어봐. 그러다가 4초 이후가 되면 속도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9 이렇게 점점 속도가 0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 어쨌든 속도의 부호는 뭐지? 음수야. 그럼 아직도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뒤로 가고 여기만 뒤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뒤로 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뒤로 가고 있는데 아까는 1초에 6m 정도 뒤로 가다가 점점 1초에 7m 가다가 1초에 10m 가다가 마지막에 급기야 1초에 22m까지 가니까 빠르기로 점점 빨라지다가 여기는 처음에는 뒤로 1초당 22m 가는데 나중에는 뭐 20m 정도만 가? 10m 정도만 가?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이건 뒤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자동차 운동으로 따진다면 뭐 하고 있는 중이게? 뒤로는 가고 있지만 뭘 밟고 있는 중인 거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중이었단 거야. 뒤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점점 느려지고 있었던 거지. 맞아? 근데 그게 느려지는 건 맞지만 부호까지 신경 쓴다면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중인 거야. 속도가 양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 시간 몇 초인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이 순간 뭐 한 거게? 멈춘 거야. 맞지? 브레이크를 꾹 밟아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7초라고 해보자. 7초가 되는 순간 드디어 뭐 했어? 멈췄어. 그럼 7초 이후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전진 기어 넣고 뭐 밟고 있는 거게? 엑셀레이터 밟고 있는 거죠.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가 1, 2, 3, 4, 5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맞아? 물체가 지금 그렇게 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아?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 이거 몇 초부터 몇 초까지 해서 0초부터 5초까지니까 0초부터 5초 계산해야겠네. 5 넣은 거 좀 계산해볼까? 요거 5 넣으면 얼마 나오나? 이거 5 넣으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1 나오는 거 맞아? 네. 5 넣었을 때 마이너스 21. 그럼 문제가 말했던 순간의 시간은 0초부터 5초까지만의 운동을 말하는 거였잖아. 그래. 근데 지금 이거는 속도고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속력이니까 이 녀석이 뭐 붙었어? 절대값 붙은 거. 함수 전체 절대값 붙은 거 밑에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적어 올리라고 했으니까 속력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0, 마이너스 6이 아니라 0,6에서 4,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4, 어디까지? 22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5, 마이너스 2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 얼마에서? 21에서 끝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뭘 말하는 값이다? 속력을 말하는. 이건 속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속력을 말하는 값이다. 맞니? 그럼 끝났네. 속력의 무슨 값 찾는 문제였더라? 최대값 찾는 문제니까 얼마라고 말하면 되겠어? 22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우리가 이게 사실은 도함수란 말이야. 도함수라서 그래프 그릴 때 여기 마이너스니까 감소, 여기 플러스니까 증가. 근데 그걸 물체의 운동으로 말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속도의 부호가 음수라는 뜻이라서 그래프에서는 감소라 말을 했지. 근데 물체의 운동에서는 뒤로 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양수인 거는 이게 그래프에서는 그냥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 그런데 이게 물체의 운동일 때는 얘가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가 양수, 그래프가 증가라는 걸 물체의 운동에서는 전진. 그렇게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82페이지로 더 있는 사람? 497번. 497번 가보자. 497번 위치 나온 거 맞아? 네. 맞지? P의 위치를 나타내실 거와 Q의 위치를 나타내실 나왔네. 이것도 경험만 있으면 이제부터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쌓게 해줄 거냐? 세 번째 줄, 밑줄. PQ가 서로 반대 방향. PQ가 서로 반대 방향, 밑줄. 반대 방향은 뭐야? 하나는 전진하고 있을 때 하나는 뭐하고 있다는 거야? 후진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건 누구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렇죠. 거의 밑줄 쉰다도 저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두 물체의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뜻입니다. 맞아? 네. 속도의 부호가 반대야. 하나는 전진하고 있고 하나는 후진하고 있다는 얘기. 누가 전진이고 누가 후진인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네. 그럼 바로 갈게. 497번 P의 속도 누구지? ET 마이너스 U. Q의 속도 누구죠? 4T 마이너스 8이가? 그래 얘들아 됐어? 이 둘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고? 얘들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숫자가 두 개의 숫자가 부호가 반대인 걸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뭐였어? 두 숫자의 부호가 반대라는 걸
수학에서 적용시킬 때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지? 곱해서 그렇지, 맞아. 기억해야 돼.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두 물체의 속도의 곱이 음수가 된다는 말로 항상 수학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부호 반대라며. 그러니까 곱한 게 음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순식간에 몇 차부터 식된 거야? 2차 인수분해까지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바로 갈까? 여기 축 누구? T축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절대 누구하고 누구? 3하고 2. 찾는 거 연구도 어떤 쪽? 작은 쪽. 그래서 T가 몇 초와 몇 초 사이일 때? 2초와 3초 사이일 때 둘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하나는 전진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는 후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해석이 되는 거겠지? 자, 이 경험이 이제 한번 쌓이면 사실 이거 한 번만 풀어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었다는 가정하에 이런 내용의 문제 나오면 앞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꽤나 잘해. 여러분들도 꽤나 잘하게 될 거예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녁 때 마저 질문 좀 더 받은 다음 대망의 마지막 단어 적분 들어가도록 합시다.